이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면 네네. 집을 사지 마. 갈아타기도 돈 있는 사람만 해라. 네네. 사실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얼었어요? 지금 6개월 이내 팔으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이건 불가능한 거지. 네, 숨이 너무 막히는데요. 지금은 실수요자도 더 촘촘하게 네. 확실하게 돈 있는 실수요자만 움직여. 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요. 지금 주로 수도권, 서울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이나 임장 리포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고 계시고 책도 관련 분야에서 많이 내주시고 계시고요. 새 책 나오긴 하겠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미래지도 지금 딱 필요한 책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야, 분당 이제 시작합니다. 분당부터 시작할 텐데 아마 이제 분당 네네네. 답사가거나 임장하실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시황이라든지 또 이 스마트 튜브 나오셔갖고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지역들, 단지들 정책과 딱 맞물려갖고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 메디테라 정원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사실 시장은 얼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관망세가 됐지만 그리고 날씨가 뜨겁고 또 휴가철이 또 겹쳐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더운데? 네. 이 덥고 대책 발표됐는데 막. 그래요. 진짜 열정적이신 분이네. 더위를 이기시는 열정. 근데 그분은 돈을 앉아서 3억 벌으셨더라고요. 네? 돈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플로어 그리고 그 각 지역들을 정말 단지별로 이렇게 조사를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단지마다 되게 신기한 건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우리가 볼 때 대책이 발표됐는데 솔직히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6억 규제로 이제 한도를 딱 정한 거잖아요. 일단 셌어. 네. 이 6억을 왜 6억을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 다들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견을 보태보자라고 하면 전 6억의 기준이 약간 대출을 받았을 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름 책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6억을 대출을 받으면 보통 이제 4% 나오잖아요. 그래서 4% 나오면 한 1년에 2,400만 원이고 이자만.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자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하면 보통 3,400 이상 은행에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2025년 월 평균 제가 소득을 검색을 해봤더니 대기업은 500. 중소기업은 한 40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이. 네, 근데 이제 맞벌이하고 결혼하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00만 원 이상 사실 은행의 이자랑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24년에 이렇게 통계랑 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사실 이자 연체를 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증가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더군다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지. 그래서 1위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연체자 수 1위, 2위가 가계부채, 3위가 기업이 오히려 3위예요. 투자를 안 해. 사업을 뭘 안 벌려. 그래서 연체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위로 봤을 때 소상공인은 이렇게 좀 약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워낙 총 부채 비율도 컸고 연체자 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적정 수준이 얼마 정도일까 했을 때 6억을 잡은 이유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약간 미래에 발생할 연체자를 좀 약간 미리 눌러두는 약간 그런 용도. 왜냐하면 최근에 좀 비싼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고 그런 위주로 샀는데 사실 그 지역은 6억 대출 받아서는 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6억은 세 발의 피지 뭐. 네, 그러다 보니까 6억을 이렇게 책정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실수요자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요자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라.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너무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단호박처럼. 어떻게 해요? 실제 사서 바로 입주한 사람만 실거주자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실수요자의 정의를 다시 다 새롭게 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미리 사놓는 거라던가 이런 게 실수요자의 범위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도 실수요자의 일부 포함했었는데 그쵸. 이제 단호하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거지. 이제 바로 입주해라. 바로 입주 아니면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번 대책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고 더 무서운 건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거는 좀 진짜 야. 이거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다. 그러네요. 돈 없으면 아예 사지도 마라. 예, 그렇죠.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면 네네. 집을 사지 마. 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갈아타기도 사실은 돈이 있어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팔고 이거 해서 이렇게 옮기고 다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고 가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네. 그것도 6억만 해주겠다 하니까 6억을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더 힘들게 된 거고 그렇죠. 갈아타기도 돈 있는 사람만 해라. 돈 준비된 사람만 해라. 예. 사실 지금처럼 만약에 시장이 얼었어요? 지금 6개월 이내 팔으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이건 불가능한 거지. 숨이 너무 막히는데요. 그럼 못 하는 거지. 시도도 못 하는 거지. 시도를 못 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소유자분들도 옛날에는 다주택자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만 규제를 하니 어쩌니 뭐 죄인 취급이니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실소유자도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돈 있는 실소유자만 움직여라고 얘기한 게 저는 좀 되게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6월 3일에 당선되고 6월 27일에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 9, 10월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인선은 끝내고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르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실소유자를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마. 그리고 실소유자는 딱 거기까지만 인정할게라고 하면 사실 여론이나 이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딱 단호하게 첫 정책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27일 발표했는데 28일 바로 시행이었잖아요. 대출인데 토요일은 안 하거든. 근데도 그냥 다음날 해. 그렇죠. 가 돼가지고 빠르고 강력하고 약간 맺고 끊음이 진짜 딱 명확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네네. 확실하게 알았고 그러고 다음에 또 얘기하셨나 이건 맛보기다. 예.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자 간담회 할 때. 그러니까 덜덜덜덜 이건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후보 시절에는 뭐 이렇게 시장에 맡기고 웬만하면 규제 안 하려고 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은 진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도 보수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상황이라 네네.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죠. 상황이 바뀌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한계가 없는 대통령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시장은 빌드업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부동산원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파란 색깔 막대가 변동률인데 2월달, 3월달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할 때도 빨간 막대가 여기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오히려 두 번째 5, 6월달이 더 많이 올라오고 더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셔갖고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만큼 대선 준비할 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기 전부터도 이제 약간 어대명 이런 단어가 돌 정도로 좀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규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나오니까 또 그리고 약간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사람을 정말 단순 논리. 아니, 그런 공식을 민주당 집권 이꼴 집값 상승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저희가 요새 강의를 다니거나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마다 여쭤보면 50% 이상이 다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 빠졌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인데 이게 서울로 이렇게 집약이 되면서 한 곳으로 몰려서 오히려 이게 더 크게 가시화되는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규제가 들어갈 시기가 아니긴 한데 규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너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 보면 뭘 보여드리려면 양극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은 이렇게 뜨거워요. 이제 대책 발표되기 전에 16일까지 주간 변동률을 이렇게 매매 가격 증감률을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색깔 진한 게 시세가 올라가는 게 높은 지역들인 거죠? 네, 색깔이 진할수록 뜨거운 거예요. 저기 지금 제일 진한 데가 강남 쪽인가요, 혹시? 그죠, 강남구, 서초, 강남 그런데? 서초, 송파, 그리고 여기 마포.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성동. 상위권 지역이 더 빨간 거. 그죠, 한강 벨트. 오케이. 그리고 1이 넘는 지역도 있어요. 1이 넘으면 한 주에? 네네네. 그럼 거의 폭등 아닙니까? 완전 폭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방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시기인가요? 네, 같은 시기입니다. 이건 뭐 심지어 파란 것도 있어. 10%래요. 지방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파란 건 조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을 때 뭐라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반발하기에는 약간 명분을 줬다,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방은 이렇게 힘든데 서울 비싼데 그것도 서울 25개국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한강벨트만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강벨트 안에서도 상급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이 나왔다고 마냥 욕을 하기에는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6억 규제가 좀 신의 한 수였던 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2, 3년간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한강벨트 지역들은 상승기로 좀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막 20억, 30억 완전 비싼 단지 위주로 해서 뭐 2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30억이 40억이 됐는데 그때 가격만 보기에는 시장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게 거래량이었는데 거래량을 보면 처음에는 강남, 서초, 송파가 거래량이 많았다가 24년에는 마포, 성동 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25년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모양새가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20억, 30억, 그 다음에는 20억에서 15억.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의를 많이 하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가격대가 10에서 15억이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대로 확산되고 싶다. 약간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규제 대책이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잖아도 10에서 15억이랑 이제 10억 전후에 단지와 지역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왔는데 6억 규제를 하면서 이제 6억 규제를 받아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역과 단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솔직히 이번에 한강벨트로 움직였던 지역은 이제 그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산 시장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최근에 제가 잠실주공 5단지 갔더니 그분은 잠실주공 5단지라는 부동산 자체를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고 주식이다. 주식이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최고가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 솔직히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게 사고 싶은 게 그런데 어떻게 최고가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솔직히 사주는 사람한테는 싸게 사줘야 나중에 민망하지 않잖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좀 민망할 수 있는데 그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고가에 산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게 최저가가 된다. 여기는 그런 단지다. 약간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건 그런 단지지만 그래도 대책이 발표하고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물이 거기가 한두 개도 없어가지고 매물 계좌를 받으려고 하면 계좌도 받을 수도 없고 매물 자체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잠실주공 5단지였거든요. 근데 대책 발표하고 나서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쫙 돌았는데 지금 매물이 4개가 생겼더라고요. 얼마에 나왔냐면 원래 호가가 34평 기준으로 45억에 나왔었거든요. 이 대책 발표되고 나서 지금은 42억, 43억에 나왔대요. 근데 제가 아까 3억을 벌었다고 한 분 있잖아요. 대책이 27일에 발표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 28일이잖아요. 그때 바로 사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대책 전에는 매물이 없었는데 대책 후에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분은 이제 압구정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시는 분인 거지. 그래서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되니까 던진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그걸 41억에 던졌는데 41억에 온 사람이 바로 샀어요. 대출 발표되고 이제 현찰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데 현찰을 들고 온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지금 호가 빠졌다고 해도 거의 43억이거든요. 42억은 좀 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2억 3억을 싸게 산 분위기가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대책 전에 샀으면 45억에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책 발표하기 전날 샀으면 45억에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발표한 다음 날 나서 거의 41억이니까 호가 대비 4억 싸게 산 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4억을 벌을 수도 있는 거지. 대책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에 이 정도 4억 차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이렇게 자산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규제 대책 발표되고 나서 가장
허탈해하고 화나신 분들이 흑수저 고소득자 분들이 이래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은 돈이 없어. 근데 변호사 연봉이 1억 5천, 2억 막 이래. 그쵸. 근데 둘이 결혼했어. 네. 그럼 연봉이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출 원리금 갚기에는 너무 좋지. 예. 종잣돈은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금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딱 막은 거죠. 그렇죠. 그분들을 막은 거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내 앞길을 막냐라고 하면서 약간 분노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미래에 이런 현금을 들고 올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조언을 해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막았지만 그 비싼 집에 들어가서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시장이 가격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지금 사실은 자산시장으로 형성된 지역과 단지의 가격이랑 그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해서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10억 전후의 가격의 단지들이랑 사실은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얘네들이 분명히 키 맞추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타서 한번 이사를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다시 자산시장 올라탈 수 있으니까. 그렇지. 특히나 이번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네. 이런 대책이 발표돼서 시장이 혼란을 주지만 혼란을 주는 와중에 이 틈새가 생겨서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